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?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느꼈을까?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최고의 당신을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우쇼 우지은입니다.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발표나 회의에서도 의견을 전달하죠. 그런데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? 물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이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방법,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관찰력과 주의력을 기르는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유용한 스피치 팁을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?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아침 커피숍에 갔는데 갓 볶은 커피 향이 정말 향기로웠어요. 그리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서 1시간 정도를 보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. 두 번째 예시가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지요. 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이 그 장면을 함께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기의 힘이에요. 구체적인 표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상황을 시각화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. 그래서 말이 더욱 설득력 있고 기억에 남게 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관찰력과 주의력입니다.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과 세세한 디테일을 살펴보는 것의 차이가 바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책을 하면서 나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. 대충 지나치면 저기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네 하고 끝날 수 있죠. 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나무의 잎사귀 색깔이라든지 또 햇빛에 반사되는 이 잎의 반짝임, 또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잎의 소리까지도 다 느낍니다. 나무의 세부적인 특성을 관찰하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나무에 대해서 말할 때 햇살을 받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내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핵심은 관찰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디테일들이 있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 디테일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주의력을 높이고 관찰력을 기르면 단순한 경험도 훨씬 더 생생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커피 향이 좋네 라고만 말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맛을 더 음미해 보면 첫 맛은 씁쓸하지만 끝맛은 고소하고 부드러워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자, 이런 차이를 말할 때 상대방도 그 맛을 더 잘 상상하고 공감할 수가 있지요. 그럼 이제 관찰력을 기르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관찰력을 기르면 여러분의 말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생동감 있게 변할 겁니다. 첫째,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. 길을 걸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또 걸음걸이, 이 표정을 주의 깊게 보세요. 또 거리의 소음이나 또 건물의 색깔, 이 공기의 냄새 같은 작은 디테일도 느껴보세요. 이 작은 차이에 집중하면 그 차이가 나중에 말을 할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. 둘째,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세요. 이 관찰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. 이 후각, 촉각, 청각, 미각까지 이 모든 감각을 활용해 보세요. 여러분이 마주하는 많은 대상들을 단순히 지나치지 말고 그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세세하게 느껴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거리를 걸을 때 귀에 들리는 빗방울의 소리라든지 또 우산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질 때 그 느껴지는 촉감 같은 거, 그리고 이 비 오는 날 특유의 공기 냄새,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온 감각을 동원해서 느껴보는 거죠. 셋째, 끊임없이 질문하세요. 이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.
관찰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?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느꼈을까?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과 이야기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게 되죠. 자, 마지막으로 관찰한 것들을 글로 적어보세요. 하루 동안 느꼈던 작은 디테일들을 일기나 메모를 통해 기록해 보는 겁니다. 말로 하기 전에 이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기분이 아주 좋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글로 적어보세요. 그러면 나중에 말로 설명을 할 때도 훨씬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방법을 꾸준히 실행하고 계신 저희 교육생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. 매일 그 일상의 소소한 단상들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글도 점점 좋아지고 말하는 능력도 동시에 향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자,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찰력과 주의력을 기르면 여러분의 말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.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고 단순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더 다채롭게 다가오지요. 그러면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표현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. 자, 지금부터라도 더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작은 디테일을 글로, 말로 표현해 보세요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우지은의 우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